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영찬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랑구 제3선거구인 중화 제1, 2동 묵1, 2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랑구의 현안 두 가지에서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 시민 모두의 관심사는 아니겠지만 함께 경청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 망우리 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망우리 공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망우리라는 지명의 유래는 재미있는데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구리시에 있는 현재의 권흥릉 쪽을 자신의 묘자리로 결정합니다. 결정 후에 기쁜 마음으로 궁궐에 돌아오던 중 망우리 고개에 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얻었으니 근심을 잊을 수 있겠다. 근심을 잊는다고 해서 망우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망우리, 현재의 망우동에 위치한 망우리 공원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망우리 공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망우리 공원이라는 이름이 어떤 분에게는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망우리 공동묘지로 기억하실 겁니다. 제 나이 또래는 망우리 공원으로, 그리고 젊은 세대는 망우 역사 문화공원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두 맞습니다. 망우리 공원은 망우리 공동묘지, 망우 묘지공원이었고 이제 망우 역사공원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땅에 시신을 묻는 매장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정한 공동묘지에만 시신을 묻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일제는 서울의 동서남북인 신당리, 아현리, 이태원, 수천리에 공동묘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1933년 일제 경성부는 도심지 내 주택이 부족해지자 이태원 공동묘지 부지를 신규 주택지로 개발하였습니다. 공동묘지터가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망우리에 대규모 공동묘지를 만들었지만 이는 도심 개발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도산 안창호, 유관순 열사 등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수사들은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1945년 숭고한 희생과 독립운동의 결실로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 발발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서울시는 시신들을 망우리 공동묘지에 옮겨 매장합니다. 이렇게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 시민들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한 망우리 공동묘지는 1973년 더 이상 묘지로 쓸 공간이 없어져 공동묘지로서의 역할을 끝냈습니다. 1977년 망우묘지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980년대 이후로는 묘지를 찾는 가족과 후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명절이면 수많은 성유객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망우리 공원에 묻힌 위인들을 얼을 기리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문학인 등 위인의 무덤 주변에 추모기가 세워졌습니다. 1998년 현재의 명칭인 망우리 공원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이 망우리 공원을 찾았고 2013년에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됩니다. 2016년도에는 망우리의 인문학길과 사익길 두 개 코스가 조성되어 망우리 공원은 근현대 인문학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망우리 공원은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묵묵히 공동묘지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예술가 등 근현대사의 유명 인사들의 묘역이 다수 본파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유봉준 교수는 서울편 제4권에서 망우리 공원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의 조성부터 망우리 공원이 되기까지의 역사, 시인 박인환, 화가 이중섭, 유관순 열사, 만해 한용은 소파 방정원의 무덤을 직접 답사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1945년 대한민국 광복을 말하며 언급한
위인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만해 한용운, 소파 황정환, 유관순 열사 등 모두 망우리공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평생의 수행비서였던 유상규 유사의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묘는 1973년 강남에 도산공원이 조성되어 이장되었지만 유언을 받들어 망우리공원에 가묘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유관순 열사를 망우리공원에 모시게 된 연유는 참으로 슬픕니다.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나 이태원 공동묘지 전체가 망우리로 이장할 때 무연금으로 분리되면서 망우리 공동묘지에 합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호는 망우리에 남아 있습니다. 2016년 조성된 인문학길과 사익길은 근현대 문학의 발자취이자 주민들의 산책로입니다. 2022년 개관한 망우기억공간에서는 깊고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다양한 공간과 풍성한 자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을 느끼는 힐링 공간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보고인 망우리공원은 이렇게 역사문화공원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망우리공원이 공동묘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역사공원으로 보이십니까? 왼쪽의 사진은 망우리공원의 1973년도 사진입니다. 공동묘지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중랑 만호공간을 중심으로 한 망우리공원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망우리공원이 공동묘지 묘지공원을 거쳐 역사문화공원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먼저 말씀드린 것은 망우리 공동묘지에 대한 설명을 좀 선만 서울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이드가 된 기분으로 부족하지만 망우리 공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시청 질문을 보시면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망우리 공원이 어떤 공원으로 생각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하여 오세훈 시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9월 제가 이 자리에서 SH 본사 이전 문제는 차질 없이 질의한 SH 본사 이전 문제를 차질 없이 실현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와 함께 망우리공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1933년부터 2033년까지 2023년 장장 90년에 걸친 변천사를 함께 보셨습니다. 혹시 망우리공원에 대한 짧은 소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렸을 때 가보고 최근에 그 근처에 뭐 등산 겸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참 상전벽해 많이 변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뭐 공동 묘지로서의 면모보다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걸 아주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고요.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수건도 아울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런 문제를 제기하실 것 같은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그 염원에 부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 설명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네. 망우리공원은 역사적 가치와 근현대사적 의미가 있지만 현재는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공원녹지법 제15조에서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원의 분리를 정하고 있는데 역사공원도 있고 문화공원도 있고 묘지공원도 있습니다. 해당 공원은 주제에 따라 정해야 되는데 망우리공원은 지금 묘지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오늘 시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망우리공원이 이제 묘지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제 섰습니다. 혹시 뭐 받으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시장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묘지공원에서 역사와 공원으로 바꿔달라는 혹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예, 뭐 당연히 짐작은 가지만 과거의 이미지를 좀 벗고 이곳이 어떤 역사의 현장이었던 그런 그 역사를 담은 그런 뭐 누가 언제 찾더라도 어떤 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역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면서
중랑구 전체의 이미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비슷하게 맞습니다. 묘지공원에는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망우리공원은 역사공원으로 바꾸어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망우리공원에 잠들어 계신 위인들의 어를 기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을 대표하여 큰 현사에 살아있는 박물관,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랑구에서는 망우리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바꾸기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현재는 도시관리계획과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사진협약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서울시도 입장을 달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의원님 바라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도와드리려고 검토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그 묘지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바뀌려면 거기에 이제 존재하는 한 6천여 기 정도의 묘지가 다 이제 수명을 다하고 사라질 때쯤 돼서 이게 가능하다. 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2038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미리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행령 말씀대로 한 6,890개의 묘지가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공원독지법의 시행 규칙에 보면 각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역사공원에는 운동시설과 교양시설, 역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묘지공원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묘지공원에는 제약만 없어진다면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근현대사 박물관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망우리공원에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들기에 개인묘 개장 계획을 세우고 매년 100기 이상이 지금 저희 개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장된 지역은 수목을 삭제해서 산림을 복원한 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 6,890개 지금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처음에 1973년도 만장될 당시는 47,754개의 묘지가 남아 있는데 약 85%의 묘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100기 이상의 묘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1일 망우리 묘지의 최초의 사용 기간이 종료되어 사용 연장 신청을 받아봤는데 현재 망우리 공원 구역 내에 있는 사용 연장을 신청한 것은 1,462기인데 그 중에 망우리 공원은 216기만 사용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우리 무연금에도 개장하고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우리 공원은 1973년도에 매장이 이제 금지됐기 때문에 사실상 묘지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시민들 역시 역사문화공원으로 인식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 규칙에는 묘지공원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 이게 저희도 난감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그 서울시에 묘지공원이 혹시 몇 개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네. 22년 1월 1일 기준 공원은 2,959개인데 그중에 묘지공원은 4개 있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국립현충원, 그다음에 서울추모공원, 외국인 묘지공원, 그리고 망우리공원. 근데 망우리공원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4개의 공간에만 묘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망우리공원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묘소입니다. 원래 망우리공원에 있었는데 선생님의 묘소는 강남 도성공원 조성과 함께 강남 도성공원 이전하였습니다. 이게 실제 지금 강남 도산공원에도 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혹시 도산공원이 무슨 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보시면 도산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이게 이 4개의 경우는 그 묘지공원이 아니면서도 묘지가 있는 데입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묘지이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묘지공원이 아닌 역사공원, 근린공원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묘지이지만 문화재관리법에 따른 국가 등록문화재이므로 관리를 위해 묘지공원이 아닌 곳을 설치하는데 우리 그 망우리공원에도 국가 등록문화재가 9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오재영, 한용운, 방정환 등 애국지사 묘의 9기와 함께 9기는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유명 인사 묘역도 57기나 있습니다. 이게 역사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망우리공원은 이미 조성된 묘지이고 역사공원의 묘지는 역사공원을 새롭게 만드는 것, 묘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성된 묘지, 공동 묘지로서 수명이 다한 것, 문화재 묘와 개인묘가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묘지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 참 어려운 편일 수도 있지만 선례가 없습니다. 알고 있지만 충분히 특별한 사례이니 망우리공원은 특별한 사례이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떠십니까? 예, 2038년까지면은 이제 한 15년 남았네요. 네. 좀 서둘러서 그 컨셉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데는 동감이고요. 아시죠? 예, 함께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시죠. 이게 저희가 올해 최초의 사용 기간이 끝났고 2038년까지 5년마다 3번 정도의 사용 연장 신청이 가능해서 2038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이 기간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충분히 보셨듯이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망우리공원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만 국가문화재로 9분만 있지만 실제 57기의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랬다는 걸 알아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이게 어렵지만 이게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얼마 전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제5장 생활권 계획을 보면 망우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결국 시장님 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 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페르라쉐즈라는 공동묘지는 유명인들의 묘가 위치해 연간 방문객 수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공동묘지가 아닌 세계인들의 관광지이자 기업 공간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앉았습니다. 망우리공원이 페르라쉐즈 못지않는 기업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3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시민이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한 서울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 기록적인 포로 인한 막대한 피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사고가 되풀이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유가족 지원, 주거공간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안전을 언급한 이유는 오늘 시정 질문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우회전 시 일단 멈추도록 하였습니다. 우회전 신호등도 점차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회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이 중랑구에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그 도로계획과 과장님이랑 제가 2번이나만 현장을 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역 사거리는 여기는 교통량이 좀 많은 곳입니다. 인접한 동대문구로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중화역 사거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회전 차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로계획까지 도와주셔가지고. 그런데 이 넘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3번 출입구 쪽은 이미 한 차선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2번 출입구 위쪽도 지금 현재 우회전차로 확장 공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이를 언급하고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화역 2번 출구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도 출입구하고 도로 간의 간격이 상당히 짧습니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출입구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대기하는 보행로가 너무 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우회전 차로가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보행로는 현재보다 더 좁은 상황이 됩니다.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 중화역 2번 출입구를 인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회전 차로 확장 계획이 있는 현재 출입구 왼쪽으로 출입구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차로 확장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번 출입구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출입구를 이전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횡단보도 이용 시에도 불안하지 않게 대기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어디에서나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좀 보시면 시장님 이번 출입구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약간 도면상으로 좀 힘들 텐데 네. 실제 지금 앞쪽 한번 보시겠어요? 앞쪽 이 보시면 저렇게 우회전차로 2번 출입구 써 있는 데를 보시면 바로 2번 출입구입니다. 근데 우회전차를 만들면서 뒤쪽으로 물러나게 돼 있는데 실제 출입구하고 바로 만들어져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그 출입구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서울시에서 실제 이것을 한번 그 타당성 요사 조사까지 마쳤는데 그때 BC가 1.25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출입구 이전과 그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거 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가 해서 한번 전화 시장님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 우리 박홍근 의원님과 함께 시장님을 같이 뵈신 적이 있죠. 네. 그때도 이걸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네. 어떻습니까? 예, 뭐 언젠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고 또 뭐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절차상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서 아마 재원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논이 없이 아마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 좀 우선순위에서는 당장 검토하기엔 조금 이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우리 그 시장님 만났을 때는 1번 출입구와 목골역 1번 출입구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시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중화역 1번 출입구 같은 경우 노인들이 워낙 많이 살아가지고 실제 한 13m 정도의 깊이다 보니까 진짜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2번 출입구를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주민불편 최소화입니다. 지금 현재 우회전차로 확장 공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건물 철거와 함께 보행자 통행로를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통행로가 만들어진다 해도 주민들의 일정 부분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로 확장 공사가 끝나고 또다시 출입구를 이전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중 불편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차로 확장 공사와 함께 출입구 이전,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함께 설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예산 절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언젠가는 된다고 하시지만 이번 출입구 이전과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차로 확장 공사와 출입구 이전, 에스컬레이터 따로따로 하면 이게 예산 낭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기간 단축입니다. 우전차로 확장 공사만 하더라도 내년 12월이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후에 다시 출입구 이전을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이유를 좀 들었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다 일리가 있으시고요. 이제 그런데 3번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바로 길 건너편에 에스컬레이터가 이미 설치가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에는 하나 설치하는데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긴 예산이 지금 한 5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오히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한번 쭉 따져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가 좀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뭐 그 우선순위를 뭘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객관적인 기준을 몇 개를 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해보니까 여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조금 후순위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말씀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 우회전 조정하는 저 공사하면서 같이 하는 게 과연 경제적인 건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우회전차로 확장 공사를 만약에 안 했다고 치면
제가 만약에 중앙 1번 출구나 목걸역 1번 출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렸을 텐데 확장 공사를 하면서 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와 바로 출입구가 붙어 있고 또 우회전 차로를 만들므로 해서 출입구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전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발생할 여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현장에 가보면 인정을 하는 상황인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님께서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과라든지 하고 좀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역사를 믿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습니다. 안전을 등한시한 국가에서도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건들로 인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와 안전에 관한 중랑구의 현안 두 가지를 오세훈 시장님께 묻고 답을 들었습니다. 비록 만족할 만한 답변은 듣지 못했더라도 시장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피고 챙겨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